차 살 땐 양공카 홈페이지로 가요. 알찬 매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나 다리 많이 짧아 보이냐? 쏘. 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호입니다. 무지하게 덥네요. 오늘 이상하게 겨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2월 거진 이제 마지막 주 접어들었는데 정말 더워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입겠습니까? 이렇게 다리가 되게 짧아 보이네요. 가뜩이나 더 짧은데.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제네시스 BH 모델입니다. BH. 그러니까 제네시스 초기형 모델이죠. 지금 이제 제네시스가 BH 후속작이 DH 후속작이 G80 2008년부터 처음 나와서 지금까지도 생산이 되고 있는 차량이고, 뭐 제네시스 BH 하면은 모든 우리 보시는 구독자님들 다 아실 겁니다. 이만한 차 없습니다. 정말로 후륜구동에 아주 내리 까는 맛이 일품인 제네시스 BH. 일단 지금 차 소개 영상 하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지금 이벤트 영상 끝났죠. 지금 이 영상 찍는 기준일이 이벤트 당첨자 발표하고 4일 뒤에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건데, 그 당첨되신 분이 아직까지도 저희 이메일 답장을 안 주고 계십니다. 해서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보고 답장이 안 올 경우 재추첨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빌어 이벤트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날이 커가고 있는 양궁카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네시스 BH 소개해드릴 건데, 자, 이 모델은 약간의 부분 변경이 들어가 있는 페이스리프트 된 2012년 등록의 제네시스 BH입니다. 먼저 스펙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2012년 9월 등록의 제네시스 BH, 지금 계기판상에 13만 4천 킬로 돼 있는 제네시스 BH 380 로열 등급이고요. 조수석 앞펜다 여기 휀다가 교체가 돼 있는 차량이고, 본넷이 약간 틀어져서 조정돼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네시스 BH 380, 330, 뭐 그다음에 5.0 뭐 이렇게 있는데, 참고로 제네시스 BH가 2011년 7월부터 페이스리프트 앞뒤 이제 앞에 전조등, 뒤에 후미등 바뀌고, 그다음에 미션이 바뀌죠. 엔진도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3.3 뭐 람다 엔진, 뭐 3.8 뭐 람다 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3.3 GDI 엔진, 물론 람다 기반으로 만든 엔진이긴 합니다만은 GDI 엔진으로 이제 바뀐 거라 보시면 되고요. 제일 많이 변화된 거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션이겠죠. 미션이 6단 미션에서 8단 미션, 현대 자체적으로 개발한 8단 미션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미등이 좀 더 날렵해지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이제 면발광이라 그러죠. 앞에도 범퍼 쪽이나 이 전조등 쪽이나 약간 이렇게 바뀐 모델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외관 상태 한번 보고 오셔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관 상태 보고 오셨는데, 그 제네시스가 말씀드린 대로 11년 7월부터 페이스리프트가 됐는데, 그때부터도 등급이 이제 명칭이 바뀝니다. 원래는 이제 뭐 그랜드, 럭셔리, 프리미엄 이렇게 됐었는데, 3.3부터는 명칭이 좀 더 바뀌고요. 380도 명칭이 바뀝니다. 뭐 프레스티지, 뭐 다이나믹, 스페셜. 근데 얘는 12년 9월인데 왜 로열 등급이냐? 저희가 이제 추측을 했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380 이 로열 등급이 다 만들어졌는데 아무래도 재고 할인 받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 즉 3800cc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보시는 구독자님들 세금이 어마무시하겠네요. 제일 궁금하신 부분일 건데, 자, 3.3, 3.8 세금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3.3 기준으로 1년치 세금이 한 100만 원 나온다 치면은 3.8이라고 하면은 제 생각엔 한 115만 원, 120 정도, 한 요 정도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12년 9월 등록이잖아요. 올해가 2021년입니다. 그러면은 내년 되면은 이제 2022년이 되고, 이 차는 출고한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행법상 10년 된 차량은 이제 자동차세가 반값으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죠. 해서 3.3이든 3.8이든 그 다음에 또 이제 10년 돼가고 있는 차는 세금 쪽에서는 부담을 크게 안 가시셔도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랑 함께 실내 옵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도어 트립 문을 열어봤습니다. 도어 트립 쪽 이렇게 보시면은, 자, 로얄은 메모리 시트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후석 커튼이 기본적으로 전동식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석 파워 윈도우 원터치로 내렸다 올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380 로얄은 이중 적합 창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절음을 조금 더 잘 막아주는 보시면 되고, 그리고 스피커 쪽 보시면 380 로얄은 기본적으로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자, 이렇게 사이드 미러 보시면은, 아유, 얘가 좀 먼지 있는데 죄송합니다. 좀 세차를 깨끗하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사이드 미러 보시면은 여기 오토 딤이라고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사이드 미러의 그 열선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습기를 차지 않게끔 또는 뭐 빗물을 고이지 않게끔 하는 오토입니다.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기능이 이 제네시스에는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시트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동 시트가 들어가져 있고요.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핸들 왼쪽 보시면은 핸들 왼쪽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에코피라고 해서 이제 에코 드라이빙 모드 시스템이라 보시면 되고, 자, 요거는 차선 이탈 방지, VDC 버튼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VDC는 제네시스는 뭐 전차종 전 트립 공통으로 기본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자, 오토 홀드랑 전자 파킹 여기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핸들 왼쪽 뒤쪽에 보시면은 핸들 열선 들어가져 있고요. 자, 제가 탑승을 해서 핸들 쪽 보겠습니다. 자, 핸들 쪽 보시면은 도어 트림이라든지 뭐 볼륨 버튼이라든지 크루즈 컨트롤 기능 다 들어가져 있고, 자, 핸들에 약간 해진 현상은 있어요. 이 당시에 나와 있던 현대 뭐 기아 다 전차종이 열선 시트에 들어가 있는 핸들들은 약간 이게 좀 해진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좀 이게 핸들 쪽에는 좀 돈을 투자를 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의 해진 현상은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드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드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이제 플라스틱이라 그러죠. 쉽게 말씀드려서 위쪽에 손 제가 잡아 있는 데는 거기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자, 계기판 쪽 보시면은 13만 4천 킬로 맞습니다. 실주행 거리고요. 자, 계기판이 제가 보기에는 DH보다는 조금 더 아날로그식인데 개인적인 호불호입니다만은 이 계기판이 저는 좀 더 마음에 들고 좀 더 심플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기판 굉장히 좋아하고요. 어쨌든 자, 그 다음에 기어봉 쪽 보시면은, 자,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 다 들어가져 있고, 전후방 센서 들어가져 있고, 자, 이 스포츠 기능은 뭐냐? 내비게이션 위쪽 보시면은 스포츠 누르면은 이제 그 쇼바가 ECS 쇼바예요. 그래서 조금 더 스포티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지금 제네시스에는 ECS 쇼바가 들어가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뭐 다 똑같습니다. 뭐 지금 시거잭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재떨이 함이고, 자, 그 다음에 위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CD가 들어가 있는데 요즘은 잘 안 보시잖아요. 뭐 DVD라든지. 근데 그 당시에는 CD 체인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6장까지 들어가 있는 CD 체인저가 들어가 있고, 자, 위쪽에 공조기 버튼 다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아쉽게도 지금 내비게이션이 이 차가 추가 옵션이 딱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내비게이션인데, 이 인텔리전트 내비게이션인데 6.5인치인가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올드한 느낌이 확실히 있죠. 근데 후방 카메라는 잘 나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화질도 굉장히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쪽 보시면은 하이패스 룸밀러, 그 다음에 블랙박스 지금 선은 빼놓은 거고, 사이드 미러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후진 들어갔을 때 양쪽 사이드 미러가 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보시면은 후진 제가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사양 조정이 되는, 주차하실 때 좀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져 있고요. 자, 요즘 나오는 차들이야 이런 지금 양쪽 사이드 미러 하향 조정은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좀 뭐 고급 옵션이라고 보셔야 되죠. 고급 옵션처럼 좀 이렇게 잘 들어가져 있는 이렇게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제네시스 380 로얄은 썬루프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해서 제가 지금 썬루프 바로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제 DH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지만은 이 당시 DH 모델은 그냥 일반 썬루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잘 열리고, 네, 그 다음에 다시 닫아볼게요. 잘 닫힙니다. 이 썬루프는 아무래도 좀 호불호가 많이 나뉘긴 하죠. 하지만은 이 380에는 기본으로 썬루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수석에도 제가 전동 시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서 이 워크인 바이스, 여기서도 제가 시트를, 조수석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뒤로, 앞쪽으로, 네, 요렇게 좀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현대에서 좀 초호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랜저랑 에쿠스 사이에 차량 포지션이 나온 모델로서 후륜 구동의 기반으로 만든 차량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네시스는 지금이야 많이 저렴했지만은 그 당시 처음 나왔을 때는 최소 한 4,000 이상, 한 4,500 정도 시작했던 차고, 뭐 진짜 풀옵션 같은 경우는 뭐 한 7,000까지 갔었던 제네시스가, 일단은 여기 지금 1열 시트 쪽에 주요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2열 시트 쪽 가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 시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횟수로 9년차 된 차인데 뒤에 시트 상태가 생각보다 깨끗합니다만은 아쉽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확실한 거는 여기 지금 조수석 뒤쪽에 이쪽에 약간 좀 사용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약간의 사용감은 확실히 있다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지저분하고 찢어지고 뭐 해지고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뒤 상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좀 양호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천장 쪽 보시면은 천장 실내 굉장히 깨끗합니다. 뭐 묵은 때 묻은 것도 없고 지금 뭐 다른 특이사항도 없이 아주 깨끗하다고 보시면 되고, 자, 제가 2열 시트 좀 타볼게요. 자, 제가 지금 2열 시트 탑승했습니다. 뭐 엄연히 따지면은 이제 회장님 차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 중소기업 정도 사장님, 대표님 차 정도는 되지 않았나. 뒷자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아니 뭐 당연히 넓은 건 사실인 거죠. 네, 당연히 넓고 지금 시트가 굉장히 편안하네요. 지금 진짜 굉장히 편하네요. 그럼 제가 일단 이 옆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앉았는데 굉장히 편안하고 이 헤드레스트도 굉장히 지금 편안하고 아주 좋습니다. 네. 근데 아쉽게도 이 후석 커튼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뒤쪽 유리에는 햇빛 가리개가 있는데 아쉽게도 이 지금 시트 쪽에는 햇빛 가리개가 없네요. 이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 당시는 뭐 없을 수도 있으니까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콘솔을 좀 내려볼게요. 자, 가운데 콘솔 보시면은 열선 시트는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여기에 이제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기능이 들어가져 있는데 아쉽게도 뒤쪽에서 조수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컨트롤 롤러는 없습니다. 대신 워크인 바이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붙어 있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게 조금 메리트는 충분히 있고요. 자, 지금까지 실내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제가 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네시스 실내 주요 옵션에 대해서 보셨는데요. 아무래도 확실히 대형차다 보니까는 충분히 넓은 공간과 편리한 옵션도 많이 들어가져 있고 운전자에 대해서 좀 옵션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요거는 제가 미리 하체 점검 싹 해드렸습니다. 하체 점검 해본 결과 하체 누유도 없고 뭐 잡소리도 없고 브레이크 패드도 굉장히 깨끗하고 그냥 엔진 오일만 교체하면 될 정도로 상태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미리 저희는 다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찍는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차에 대해서 성능 기록부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조수석 앞엔다 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누유 상태는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다 보시면은 점검자 특이사항 의견에 본넷 조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넷을 틀어진 거를 조정했다라는 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는 다른 특이사항 전혀 없습니다. 자, 보험 이력조에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내차 피해로 해서 토탈 500, 타차 피해는 300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 이렇게만 봤을 때 뭐야 이거 사고차 아니냐, 너네 큰 사고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세세하게 내용 보시면은 그 내차 피해 보시면은 크게 한 건이 28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 생각에는 펜다랑 뭐 범퍼랑 이제 뭐 본넷 조정해서 합이 280 정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자, 저희가 보험 이력 조회 같은 경우는 사실 참고 사항입니다. 현금으로 수리하면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성능 기록부가 가장 정확하다고 보시는 게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해준 업체에서만 저희는 성능 점검을 받기 때문에 그게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이 성능 기록부 관련돼서 만약에 성능이 다를 경우 제가 법적으로 다 조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 이력 조회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사항 뿐이지 이거에 대해서 사고가 크다 적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단순 교환이라고 저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성능상에도 봤었을 때 단순 교환으로 들어간 차량 맞습니다. 자, 해서 최종 금액을 설명드릴 건데, 최종 금액은 제가 이 차에 대해서 최대 차값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1150만 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값만 1150만 원까지 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은 취등록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저도 법이 바뀐 게 몰랐습니다. 원래는 경기도권 거주시는 7%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공채가 발생이 된다고 하네요. 경기도 거주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가 공채가 발생이 됩니다. 해서 최대 8%로 계산하겠습니다. 1150에 대해서 최대 8% 하면은 바로 요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매도비 33만 4천 원과 성능보증 보험료 합치면은 바로 요 금액 해서 차값 플러스 이전비, 취득세, 공채, 매도비, 증인지, 인지대, 그 다음에 성능보험료까지 토탈 합친 금액은 이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금액에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전혀 없고요. 단지 이 구매하시는 분께서 보험 가입하시고 출고하시면 됩니다. 그냥 싹싹싹! 자, 해서 제네시스 매물 영상 찍었는데 다음에는 제가 올류말리부를 준비했습니다. 올류말리부 검정색으로 준비했고요. 이것도 LTZ 프리미엄, 다음에 제가 올류말리부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벤트 감사합니다. 끝.
아, 굉장히 덥습니다. 햇빛도 되게 뜨겁고 미세먼지도 많고 모르겠다. 몰라, 나 빨리 할래. 아우, 잠깐만. 자, 일단은 자, 운전석 도어 트립 쫙 이렇게 딱 물 다시 할게. 자, 둘 소이 너희 셋넷. 자, 지금 도어 트립